음, 2027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등강 독서의 사회문화 3강입니다. 요거 뭐 행정 대집행에 관한 얘기죠. 이거 뭐 내용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닌데 조금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야 됐다. 설명이 좀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좀 먼저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영상을 좀 먼저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설명이 좀 필요한가? 이거 이제 1문단이죠. 대체적 자기 의무, 자기 의무, 비대체적 자기 의무, 그죠? 요 세 가지 설명을 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죠? 자기 의무에 대한 요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문단에 요거 이제 비례 원칙, 이것도 이상하죠, 그죠? 설명이 좀 부족하죠. 비례 원칙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비례 원칙. 그 다음에 4문단에 논쟁거리. 4문단의 논쟁거리. 3문 논쟁거리. 이것도 좀 예를 들어 가지고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요거 그렇게 보면 이제 내용이 끝납니다.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고 요거 세 가지만 설명해 놓으면은 본문을 영상을 보지 않더라도 뭐 이해가 될 겁니다. 일단 뭐 요약하고 그죠?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본문 보고 문제를 풀게요. 봅시다. 간단하게 요약합시다. 일단 뭐 행정 대집행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죠? 행정 대집행에 대한 얘기. 뭐 여기 집행 요건, 그죠? 집행 절차. 그 다음에 논쟁거리가 되는 게 뭐다? 아니면 이제 행정 대집행을 너무 빡세게 해가지고 국민 어떤 권리가 침해될 경우, 그죠? 그것도 행정 소송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이런 얘기였고. 그 다음에 뭐 행정 대집행을 이제 그 이해를 할 때 불법 건축물을 이제 철거하는 거, 요거 생각하면 돼요. 요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설명할 때 행정 대집행은 대체적 자기 의무여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대체적 자기 의무가 뭐다? 자기 의무라는 거는 행동 의무입니다. 행동 의무. 행동을 해야 되는 의무. 그죠? 그게 이제 대체적 자기 의무. 자기 의무고, 그러니까 행동을 해야 되는 게 자기 의무고, 대체적인 뭐다? 대체가 가능하다는 얘기지. 타인이 이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뭐 이따 또 설명하겠지만은, 자기 의무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거고, 자기가 행동을 하다. 그죠? 행동 의무입니다. 행동 의무. 그죠? 대체적 자기 의무는 행동, 대체, 다른 사람이 내가 해야 될 거를 대신해 주는 거지. 그죠? 예를 들어 뭐 건축물, 불법 건축물 제거, 철거, 그다음에 뭐 쓰레기 제거하는 거, 불법 간판 제거하는 거, 이거 내가 원래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행동을 해야 돼. 나의 자기 의무인 거야. 근데 대체가 가능해.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죠. 근데 해주고 난 뒤에 나한테 비용을 내놔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비대체적 자기 의무는 뭐다? 비대체적 자기 의무는? 대체적 자기 의무가 있는데 비대체적 자기 의무. 대체가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타인이 이행할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거. 의사 진료는 의사가 직접 해야죠. 간호사한테 맡기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운전 면허가 정지가 돼 있는데 운전 금지하는 거, 이거는 자기가 직접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부자기 의무는 뭐다? 행위를 이제 금지하는 거, 이거는 행동을 하라는 거고, 자기 의무는, 부자기 의무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단 건물 짓지 말라. 그다음 불법령 하지 말라. 소음 발생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 그죠? 하지 마라. 하라. 다른 사람이 가능한 하라는 거. 다른 사람이 대체하기 불가능한 해야 될 의무. 그죠? 이렇게 보면 되죠. 그죠? 이것도 이따 가서 설명할 겁니다. 자세하게. 어떤 요 얘기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집행 요건에서는 요 세 가지, 그죠? 그 세 가지 중에 이제 비례 원칙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비례 원칙은, 그 1이면 1, 그죠? 100이면 100, 200이면 200, 이렇게 이제 비례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건축물의 일부만 딱 위법을 했는데, 전체, 어떤 행정 대집행을, 그러니까, 건축물의 일부, 한 1% 정도가 위법인데, 행정 대집행은 100%로 해버렸다. 건물을 다 때려 부셔버렸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일부 1% 정도만 위법이면 행정 대집행도 1% 정도만 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불법 간판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불법 간판이 있는데, 급하고, 당장 그게 떨어져가지고 바람이 날려가지고, 사람 머리통 깨고, 이럴 정도가 아니면, 자진 어떤 제거 기회를 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별로 이제, 그게 세지가 않아. 그러니까 위급하지가 않아. 그러면은, 1 정도의, 그러니까 1 정도의 대집행만 한다. 그러니까 괜히 위법 사항은 1밖에 안 되는데 100의 어떤 강도로
뭐 대집행을 하면 안 된다. 그게 이제 비례 원칙인 거지. 그죠? 집행 절차, 그것도 이따 내용 가서 설명할 겁니다. 그죠? 비례 원칙은 일단 본문 가서 설명할게요.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집행 절차, 집행 절차 요 네 가지, 뭐 계획고장을 준다든지 영장을 준다든지, 영장을 이제 통고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계획고장을 했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럼 영장 집행.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실행합니다. 포크레인 끌고 가지고 때려 부셔요. 그 다음에 이제 부신 비용 내놔라. 그죠? 이렇게 하는 거죠. 논쟁거리는 뭐다? 이제 뭐 토지 건물의 이제 인도가 뭐다? 토지 건물의 인도. 토지 건물의 인도라는 거는 결국 양도, 인도. 그러니까 나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나가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토지든 건물이든 내가 지배하고 있잖아. 그죠? 점유를 내가 하고 있잖아. 근데 점유를 이전해라. 다른 사람한테 이전하든지 나라에게 이전해라. 나가라 이거지. 그죠? 나가라. 그죠? 건물에 나가는 건 말하는 겁니다. 인도. 그죠? 그게 이제 집행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집행 대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인도라는 건 놓고 나가는 거를 말하는 건데, 퇴거를 말하는 건데, 그게 이제 대집행 대상이 되면은 강제로 끌어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강제로 퇴거시키는 걸 말하는 거고, 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강제로 끌어낼 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집행 대상이 되는 경우, 되지 않는 경우, 끌어낼 수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끌어낼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또 이것도 이제 이따 본문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논쟁거리,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 권리 침해를 하게 되면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1, 2, 3, 4 네 가지 그 절차 과정에서, 그죠? 대집행 절차 과정에서 네 가지 과정에 소송이 다 가능한 거고. 근데 대집행이 해버렸어. 철거가 됐다고. 건물이 다 부셔졌다고. 그죠? 부신 다음에는 뭐 계획고장이든 영장이든 실행이든 이게 뭔 상관이 다 이미 다 끝나버린 건데. 그죠? 거기서 소송이 이익이 없다. 근데 이제 비용 징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면 여기 이제 소송 걸어가지고 돈을 뜯어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거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육문단에서는 이제 이게 국민 권리 침해.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균형이 필요하다. 균형. 그죠? 행정 실효성, 행정 대집행은 필요합니다. 필요 안 하지 않죠. 그죠? 강제로 악질이야 사람이. 그러면 이제 강제로라도 철거해야죠. 그죠? 근데 행정 실효성이 또 필요한데 또 그렇다 그래가지고 또 너무 또 빡세게. 그죠? 어떤 개인 재산인데 이거 불법 건물이든 아니든 어쨌든 그게 이제 개인 재산인데 너무 좀 빡세게 하면 권익이 이제 침해가 받으니까 이 두 개가 이제 균형 잡아야 된다. 균형점 모색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대집행권이 남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무원들이 막 그냥 깡패처럼 막, 그죠? 사람들 패고 다니겠지, 그죠? 그럼 그게 이제 조선시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법심사가 필요하다. 통제가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전체적인 그런 내용은 이겁니다. 그래 구조가 이거예요. 행정 대집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집행 요건과 절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제 논쟁거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냥 국민 권리 침해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 본문 가서 봅시다, 그죠? 자세한 거는. 본문 가서 보고, 별로 뭐 크게 좀 부분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만 이해가 되면은 본문이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죠? 예, 본문 넘어가서 봅시다. 본문 봅시다. 1분단 행정 대집행은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를 의무자가 불이행한 경우. 처음부터 말이 어렵죠. 봅시다. 뭐 행정 대집행은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건물 철거. 건물 철거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건물을 이제 철거해버리는 거. 그죠? 그런 어떤 행정 대집행은 공법이 뒤에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있네. 건축하는 사람은 공법인 건축법. 그죠? 공법인 건축법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나오는 건축과 관련된 어떤 공법은 건축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공법 이꼴 건축법. 그러니까 건축법상, 그죠? 건축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 를 이제 의무자가 불이행한 경우, 의무자가 어떤 의무를 불이행했대. 근데 대체적 자기 의무가 뭐냐? 일단 뭐 자기 의무부터 봅시다. 여기 있네. 일단 자기 의무가 뭐냐? 자기 의무는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의무. 그 자귀라는 게 행동하다. 그 자귀라는 말 빼고 행동, 원래 행동 의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 대체적 자기 의무, 대체적 행동 의무. 이건 뭐냐? 자기 의무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건데, 행동을 해야 되는 건데 대체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타인이 이행이 가능한 거지, 그죠? 적극적으로 타인이 적극적으로 와가지고 건물 때려 부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 철거,
그다음 쓰레기 제거, 그다음 불법 간판 제거. 이거는 집주인이 아니더라도, 그죠? 주인이 아니더라도 이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대체적으로, 그죠? 집주인을 대신해가지고 이 때려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없앨 수 있죠, 그죠? 이게 이제 대체적 자기 의무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비대체적 자기 의무는 뭐냐? 이건 이제 타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가 안 되는 거야. 비대체적,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본인이 해야 돼, 본인이. 그러니까 운전 면허 정지 시에 운전 금지, 응? 본인이 운전 금지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운전을 못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본인이 해야 되는 출석, 본인이 직접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사 진료도 본인이 해야 돼. 뭐 간호사 시키고 다른 사람 시키면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비대체, 그러니까 대체가 안 되는 거지. 비대체적 자기 의무. 그 다음에 대체적 자기 의무지. 요거는 이제 그 타인이 가능한 거.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 철거하는 거는 본인이 의무자가 해야 되는데 의무자가 못할 경우에 그 공무원이 와가지고 대신할 수 있다. 대체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부자기 의무는 뭐냐? 아니다 라는 얘기니까 행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지. 예? 부 아니 부자, 그죠? 자기. 그러니까 행동을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자기 의무는 뭐다? 행동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는 부자기 의무는 하지 말라는 얘기. 예를 들어 뭐 건축을 짓지 말라고, 무단 건축 짓지 말라, 불법 불법 영업 하지 말라고, 행위하지 말라, 소음 발생 행위하지 말라, 그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 이건 하라. 근데 다른 사람이 대체가 가능하다. 이거 하라. 다른 사람이 대체가 불가능하다. 본인이 하라.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 요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지 꼭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죠? 본인이 해야 되는데 그 본인이 못할 경우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 그죠? 그게 이제 대체적 자기 의무입니다. 이해됐죠? 하여튼 요렇다. 뒤에 얘기가 나옵니다만 봅시다. 어쨌든 행정 대집행, 그러니까 뭐 건물 철거 같은 거는 불법 건물 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법상, 공법상, 건축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 그러니까 행동을 해야 되는 의무인데 다른 사람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의무를 의무자가 불이행한 겁니다. 안 지켰어, 안 했어. 야, 이거 불법 건물이니까 없애라고 했는데 의무자가 불이행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행정청이, 행정공무원들이 와가지고 포크레인 끌고 와가지고, 그죠? 의무자 대신에 직접 때려 부셔버립니다. 그죠? 하거나 아니면 건축 철거 업체, 그죠? 제3자에게 일을 이제 야 그거 때려 부셔줘라고 하고 철거해라고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이제 뜯어내는 거지. 예? 그죠? 나라에서 돈 대주지 않습니다. 의무자에게 돈을 뜯는 겁니다. 이게 징수하는 제도다. 그죠? 요게 이제 그러니까 철거를 생각하면 돼요. 철거. 불법 건축물 철거하는 거. 그럼 이해됐고. 그 다음에 대체적 자기 의무, 그 다음에 부자기 의무, 그 다음에 비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봅시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죠? 대체적 자기 의무란 다 타인이 대신해가지고 이행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위 의무, 그죠? 행위 의무가 곧 자기 의무고, 이거를 다른 사람이 타인이 대체할 수 있는 거. 물론 뭐 자기도 할 수 있는 건데 타인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의무를 말하며 건물의 철거 대표적인 게 건물 철거 꼭 내가 해야 되지만 의무자가 못했을 경우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때려 부실 수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불법 시설물의 제거, 때려 부시는 거, 그다음 오염물 쓰레기 같은 거 제거하는 거, 그런 의무 뭐 타인이 해줄 수 있는 거죠. 대신 비용은 자기가 의무자가 부담해야 되는 거지, 그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는 어떠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 소극적인 의무인 부자기 의무. 부자기 의무는 뭐다? 해서는 안 되는 거. 아까 말했죠. 불법 건축물 짓지 마라, 뭐 소음 발생하지 말라, 아니면 뭐 불법 영업 같은 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지. 예? 자기 의무는 뭐다? 해라는 얘기잖아요. 야, 불법 건물 때려 부셔 없애, 아니면 뭐 오염물 제거해, 이런 거잖아요. 근데 부자기 의무는 뭐다? 하지 마. 영업 불법 영업 하지 마. 건물 짓지 마. 불법 건물 짓지 마. 이런 거 이제 하지 말라는 거. 요건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그죠? 이제 부자기 의무고. 그 다음에 오직 의무자만이 이행할 수 있는 의무. 이건 뭡니까? 대체가 불가능하죠. 그죠? 비대체. 그죠? 비대체적 자기 의무. 완전 구별된다. 그러니까 대체적 자기 의무, 부자기 의무, 그 다음 비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근데 행정 대집행 같은 경우에는 뭐 부자기 의무나 비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대체적 자기 의무.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집주인 대신에 가가지고 때려 부셔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대체적 자기 의무만이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거겠지.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거, 이거는 공무원들이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거를 공무원들이 대신 하지 말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야 불법 건축물 짓지 마라고 했는데 뭐 공무원들이 불법 건축물 짓지 말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나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부자기 의무나 비대책 자기 의무는 여기 이제 행정 대집행에 해당되지 않겠죠. 봅시다. 행정 대집행은 딴 얘기네. 요까지 설명했고, 그다음 또 딴 얘기는 요건 이제 법적 근거에 대한 얘기인데 봅시다. 행정 대집행은 국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수반함으로, 그렇죠? 행정 대집행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건물 철거 같은 거, 이거 제거해버리는 거, 이런 거, 공무원들이 포크레인 끌고 와가지고 막 때려 부셔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국민의 재산권 등이 이제 기본권에 대한 국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수반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죠. 법적 근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너 기분 나쁘니까 그냥 어떤 막 건축 그 과장이 와가지고 공무원, 시청 아니면 구청 막 공무원이 와가지고 그냥 기분 나쁘니까 그냥 때려 부셔버려, 그죠? 법적 근거 없이 깡패지 뭐야, 그죠? 그런 나라는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조선시대가 이제 그랬던 거죠, 그죠? 조선시대 법 근거 없이 그냥 양반들이 와가지고 그냥 때려 부셔버립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법, 현대 사회 국가는 그런 게 없죠. 어쨌든 이런 건 국민의 재산권 등의 국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주죠, 그죠? 어쨌든 불법이든 뭐 아니든 뭐 내 건데 그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때려 부셔버리니까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원칙이 뭐다? 헌법상 법치 행정의 원리에 따라서 헌법상에 따라, 그죠? 헌법상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죠? 헌법상에 모든 행정 작용은 법률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거, 구청, 시청 이런 어떤 모든 공무원들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어떤 그 행동을 해야 돼요, 그죠? 법적 근거 없이 하게 되면 그 조선시대죠, 그죠? 그래서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행정상 의무를 명할 수 있는 명령권의 근거가 되는 법. 그러니까 명령을 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어떤 법은 그러니까 야 이거 불법이다. 불법이니까 없애라고 할 수 있는 명령을 하는 법이 있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강제로 행정을 집행하는 거. 그러니까 강제로 집행하는 그 집행하는 법은 따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명령에 근거되는 법만으로는 강제 집행이 안 된다. 그러니까 강제 집행하는 대집행을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명령을 하는 이거 불법이니까 야 없애라고 하는 명령권에 관한 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따로 그 말을 안 들었을 때 그 집행하는 어떤 법이 또 따로 있다. 그겁니다, 그죠? 별도의 법이 있어야 된다. 그 대집행을 위한 법이 따로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법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또 그거 뭐 불법이니까 치워라 하는 법,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법, 그 다음에 그 명령하는 법, 그죠? 치워라 하는 법, 그 다음에 말을 안 들었을 때 강제로 집행하는 법, 세 가지 법들이 다 있어야 되네, 그죠? 여기 1문단이었습니다. 1문단 보고 2문단 넘어갑시다. 2문단 봅시다. 행정대집행법상, 행정대집행법상, 이 법이 따로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법상 대집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체적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요건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대집행을 하려 그러면은 어떤 조건이 필요하겠죠. 그건 이제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총 3개가 있네. 요 3개가 조건에 맞아지면 포크레인 끌고 가지고 이제 때려 부십니다. 봅시다. 첫째, 공법상 의무에 이제 불이행이 있어야 된다. 공법이 약간 뭐 건축법이라 그랬죠, 그죠? 건축법상에 이제 의무가 있는데 그걸 안 했어, 그죠? 그럼 이제 포크레인 끌고 가지고 때려 부실 수가 있다. 봅시다. 예를 들어 건축법을 위반해가지고 건축물을 건축한 사람은 공법인 건축법에 따라 철거 의무가 발생했죠, 그죠? 불법이니까 위반했으니까 철거 의무가 있다, 발생한다. 불법 건축물의 철거 의무는 공법상 의무에 해당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의무에 해당하는 건데, 야 불법 건물 만들었으니까 나 그 철거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 그죠? 그 의무가 된다. 근데 반면에 공공용지 취득 시 건축물 소유자, 이게 뭔 얘기냐면 공공용지를 내가 샀어. 공공용지였는데, 원래는 공공용지였는데 어떤 뭐 시든 아니면 구든 뭐 정부든 간에 그걸 이제 민간에게 팔았어, 그죠? 공공용지 이제 취득을 했어. 그래서 내가 샀어, 그죠? 샀다고, 공원 같은 걸 내가 샀다고, 그죠? 그러면은 그 매매 대상의 이제 건물에 대한 철거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약정을 한 경우, 그러니까 그 공원 안에 공공용지 안에 뭐 이상한 건물이 하나 있어. 근데 그거
내가 사면 내가 그냥 그 건물 철거할 거야 라고 이제 약정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철거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약정을 했어. 그러면은 그 철거 의무는 공법상 의무가 아닌 약정에 따른다. 사법상 의무다. 이건 다른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는 공법상 의무가 아니라 사법상 의무, 사법상. 그러니까 내가 그 땅 사면 그 땅 나한테 팔면은 내가 그거 없애줄게 라고 이제 약정을 했는데 약정을 안 지켰네. 그럼 사기죄지, 사기죄. 그죠? 사기꾼이 사기꾼.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건축법을 어기고 뭐 그런 게 아니었죠. 그죠? 사기꾼이지, 사기꾼. 사법상의 의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집행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약정을 해가지고 약속을 안 지켰을 경우에는 포크레인 끌고 가지고 때려 부시고 그러지 못한다.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둘째, 대체적 자기 의무여야 되는 겁니다. 대체적 자기 의무. 아까 대체적 자기 의무가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의무,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을 해야 되는 의무인데, 대체가 가능하다.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집주인이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비대체적 자기 의무죠. 그죠? 근데 대체적 자기 의무는 뭐다? 집주인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할 수 있는 거야. 3자가 할 수 있는 거라고. 그죠? 그런 어떤 의무. 대체적 자기 의무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제3자인 거잖아요. 그죠? 공무원이 제3자니까 공무원이 가가지고 때려 부셔버린다. 그죠? 부작위 의무, 요거는 뭐다? 부작위 의무, 하지 말아야 될 의무잖아요. 그죠? 하지 말아야 될 의무. 이거는 뭐, 누군가 해줄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술을 안 마신다. 내가 담배를 안 핀다. 아니면 뭐 내가 밤에 일찍 늦잠 자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부자기 의무입니다. 그죠? 아니면 대체적 자기 의무. 비대체적 자기 의무. 이거는 대집행이 대상이 될 수 없다. 그죠? 요거 둘 다는 대집행이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야. 대신 누가 해줄 수 없는 거지. 그죠? 비대체적 자기 의무는 집주인만 할 수 있는 거고, 부자기 의무는 내가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지. 이것도 나만이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신 집행할 수 있는 게, 대신 행동해 줄 수 있는 게 없다. 안 된다. 그러니까 대체적 자기 의무여야지만 이 포크레인 끌고 가지고 때려 부실 수가 있다. 그렇죠? 다만 부작위 의무인 이거 예외가 있네. 부작위 의무 안 된다 그랬는데 부작위 의무인 불법 공작물의 설치 금지 의무. 그러니까 부작위 의무는 하지 말아야 될 의무잖아요. 그죠? 집주인이 하지 말아야 되는 의무를 말하는 거지. 그죠? 이거는 의무는 근데 이미 불법 공작물이 설치돼 버렸어. 그러면 야 너 그냥 부작위 의무 오겠네 이렇게 욕할 게 아니라 불법 공작물이 지금 존재하잖아요. 불법 공작물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은 해당 공작물은 철거라는 자기 의무로 전환이 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부작위 의무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해가지고 결과물이 만들어져 있어. 그러면은 자기 의무로 전환이 돼가지고 대집행이 가능하게 되는 거지. 그죠? 불법 건축물이 있네.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때려 부셔버린다. 그죠? 셋째 봅시다. 비례의 원칙을 충족해야 된다. 비례 원칙. 그러니까 비례 원칙이 뭐냐? 봅시다. 비례 원칙. 그러니까 일단 비례 원칙이라는 거는 그 대집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된다. 이게 뭔 얘기냐면, 그러니까 건축물의 이제 일부만 위법된 거예요. 건축물 전체가 아니고 건축물의 일부. 건축물이 있는데 그 벽 쪽에 약간 이렇게 위법 사항이 있어. 그러면은 그 부분만 철거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전체 철거, 그러니까 대집행을 해버리면, 대집행이라는 게 대신 그 포크레인 끌고 가지고 때려 부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위법 부분만 약간 하는 거야. 집주인이 하면 되겠지. 그죠? 근데 전체 철거하는 거는 안 된다. 비례상이 어긋난다.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그죠?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불법 간판 설치. 이런 예를 보게 되면, 불법 간판을 설치해놨는데, 이거 자진 제거할 어떤 기회를 주는 거지. 계고를 해가지고 다른 수단이 있는 거야. 다른 수단이 있으면 이거 하는 게 좋죠. 그죠? 피해도 작고, 그죠? 스스로 해결하면 좋잖아. 근데 이거 그냥 그렇게 이런 거 기회도 주지 않고 바로 보자마자 그냥 야 사다리 올려 이래가지고 바로 올라가가지고 바로 떼버린다. 그죠? 그 이제 대집행. 이건 이제 비례성이 어긋난다는 얘기지. 그 총 3가지가 있는데 비례성에 비례 원칙에 적합성, 그러니까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는가? 그러니까 대집행을 해가지고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는지. 어쨌든 불법 건축물이든 아니면 불법 간판이든 대집행 해버리면 도움 되죠. 그죠? 근데 필요성, 덜 침해적인 수단이 없는가? 그러니까 대집행 하기 전에 야 이거
좀 위법 부분만 어떻게 좀 제거해 집주인. 응? 그다음에 아니면 불법 간판 설치 이거 불법 간판이니까 이거 개고장 줄 테니까 이거 스스로 좀 없애라. 이렇게 이제 더 좀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되지 왜 굳이 대집행을 하냐고. 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죠? 그리고 이제 비대성 그렇게 대집행을 해버리면 비대성이 어긋난다. 그다음 상당성, 그러니까 피해가 공익보다 더 클 때, 이때는 피해가 더 클 때 그냥 가만 냅두면 안 돼. 이때는 이제 대집행이 이제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아무리 뭐 이게 뭐 불법 간판이 약간 뭐 그렇든 간에 뭐 아니면 뭐 약간 어떤 뭐 좀 눈에 찌푸릴 정도로 약간 뭐 약간 어긴 불법을 약간 어긴 게 있다. 아니면 건축물의 일부만 딱 한다 하더라도 이게 너무 이제 피해가 큰 거야. 그러면 대집행을 해버립니다, 그죠? 대신 집행 해버린다. 어떤 다른 수단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목적 달성에 도움 되는지, 그러니까 대집행을 하려면 목적 달성에 도움 되는지, 그 다음에 좀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는지, 아니면 뭐 지금 당장 피해가 심한지, 요걸 보고 결정한다는 얘기잖아요. 대집행할 때 그게 이제 비례 원칙인 거지, 그죠? 다시 봅시다. 셋째, 비례 원칙을 충족해야 된다. 그러니까 즉 다른 수단으로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이건 뭐 무슨 말이야 이게? 이행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 이행을 확보한다. 이행을 확보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냥 이행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봅시다. 일단 뭐 이행을 확보한다, 실행을 확보한다, 실행한다는 얘기잖아. 실행한다, 이행한다, 그죠? 그러니까 다른 수단으로 어떤 이행, 그러니까 뭐 실행하기가 좀 곤란해. 예, 그죠? 그러니까 뭐 계고장을 준다든가 아니면 뭐 명령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기가 좀 곤란해. 왜 그냥 급한 거야. 그냥 가만 놔두면 안 돼, 그죠? 뭐 건물 그 간판이 막 떨어져서 막 지나가는 사람 다칠 것 같아. 그런 경우, 아니면 불이행을 가만 냅두면 심히 이제 공익을 해친다. 그 불이행하지 않고 가만 냅두면 막 건축물이 막 무너질 것 같아, 그죠? 그럴 경우에는 무너져서 사람이 다칠 것 같아. 그러면은 대집행, 대신 가가지고 포크레인 끌고 가지고 때려 부술 수가 있다,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례 원칙을 이제 충족했을 때 그제서야 이제 그 어떤 대집행이 용이되는 거지. 그러니까 비례 원칙이 충족 안 되는 건 경우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건축물에 이제 다른 수단을 쓰는 거지. 그러니까 대집행하지 않고 뭐 어떤 계고장을 준다든지 경고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죠? 다른 방식이 통하면은 대집행을 하지 않고 비례 원칙이 됐다. 비례 원칙을 넘어섰다, 그죠? 필요한 어떤 범위를 넘어섰다라고 할 때, 그때 이제 그 대집행을 실행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비례 원칙을 충족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봅시다. 정리합시다. 대집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단 불법성이 있어야 돼요, 그죠? 공법상의 어떤 그 건축법상의 의무를 불이행해야 돼. 말을 안 들었어. 그 다음에 그 어떤 그것도 뭐 철거 행위라든지 그런 것들이 대체적 자기 의무여야 되는 거야. 대체적 자기 의무, 그죠? 그러니까 대신 할 수 있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집주인만이 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의무는 안 되고, 집주인만이 할 수 있는 의무는 못 건드리고, 그러니까 대신할 수 있는, 공무원이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을 이어야 돼. 건물 철거 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비례 원칙을 충족해야 돼. 뭐 다른 어떤 수단이 있으면 그 조금 이제 덜 어떤 피해, 약간 불법이 있는데 그거 뭐 확 포크레인 끌고 와가지고 다 때려 부시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죠? 그 약간 할 경우에는 뭐 계고장을 준다든가, 그죠? 명령을 한다든가 경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고칠 수 있게 그런 수단이 있으면 서로 피해가 이제 덜 하니까, 그죠? 그런 방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너무 이제 막 지금 막 가만 냅두면은 큰일 날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비례 원칙, 그러니까 막 가만 냅두면은 막 이만큼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 같아.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그죠? 비례해가지고 바로 대집행을 해야 되겠지, 그죠? 그 피해가 100이면 100에 해당하는 대집행을 해야 되는 거지. 피해가 1이면은 1에 해당하는 대집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죠? 비례 원칙을 충족해야 된다. 그러니까 피해는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대집행은 100으로 해버린다. 예를 들어 뭐 건축물의 이제 일부가 좀 약간 어긋났는데 건물 전체를 때려 부셔버리는 거죠. 그 100이죠, 그죠? 그러니까 약간 그 건축물 전체의 1% 정도가 위법 사항을 했는데 막 포크레인 끌고 가지고 전체 건물 100%를 때려 부셔버린다. 이건 비례 원칙에 어긋나죠, 그죠? 비례 원칙에 충족해야 된다. 하여튼 여기까지가 이제 이 문단은 대집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요건이 몇 개가 필요하다. 총 3가지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했고, 3문단 봅시다. 3문단.
3문단 봅시다. 3문단은 일단 뭐 2문단에서 이제 그 대집행이 이제 가능하기 위한 어떤 세 가지 요건, 그죠?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요건, 세 번째 요건이 이제 다 충족이 됐어. 그러면 이제 실행해야죠. 실행할 때 이제 절차, 그러니까 네 단계가 있네요. 봅시다. 대집행은 법적 절차에 따라 이제 진행이 되며 크게 네 가지로 이루어진다. 네 가지, 네 단계. 첫 번째 단계는 계고다. 계고는 뭐다? 상당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경고하는 거네. 그런 의사를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다. 그죠? 통지하는 거. 너 며칠 기간 줄 테니까 그때 동안 해라? 안 그러면 대집행할 거다. 포크레인 끌고 가지고 때려 부실 거다. 그죠? 행정 대집행은 대집행 전 계고를 의무화 반드시 해야 되네. 그죠? 하고, 의무도 빨리 계고도 하지 않고 포크레인 끌고 가지고 때려 부시면 안 되죠. 비상시나 위험이 이제 절박한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한 경우, 급할 경우에는 계고 없이 바로 대집행이 가능하다. 대신 이제 절박한 어떤 증명이 돼야 되죠. 그죠? 그리고 계고는 이제 문서로 해야 되고, 문서로 남겨야 되는 거지. 의무자가 이제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이행 기간을 정해야 된다. 이건 뭐 건물 때려 부시는데 야 내일까지 끝내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뭐 적어도 한 일주일 한 달은 줘야지, 그죠? 상당한 기간을 줘야 된다. 이건 이제 첫 번째 단계 이제 계고. 두 번째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다.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그러니까 첫 번째 계고를 했는데 그 기간이 지났네, 그죠? 의무자가 이제 계고를 받고도 지정 기간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 계속 안 해. 그죠? 악질이네, 악질. 행정청은 대집행 영장을 이제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대집행 실행 시기 언제나 때려 부시러 간다? 그 다음에, 그죠? 대집행 책임자는 누구누구다? 뭐 시장, 구청장 누구다? 그 다음에 대집행 비용을 어떤 의무자에게 비용 얼마 들니까 그거 준비해놔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죠? 말 안 들었을 때 영장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단계 이제 실행하는 거지. 그죠? 실행합니다. 계속 이제 말을 안 들어가지고 실행한다. 이제 포크레인 끌고 가지고 때려 부십니다. 실행한다. 실행은 행정청이 스스로 또는 이제 제3자 행정청이 이제 직원 들고 공무원 들고 가지고 때려 부시든가 아니면 뭐 용역 업체 아니면 철거 업체에게 이제 시키는 거지. 시켜가지고 주문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제3자 행정청이 스스로 하거나 아니면 용역업체, 그죠? 아니면 철거업체에게 로 하여금 이제 대체적 자기 의무, 그러니까 대체가 가능한 어떤 행동 의무죠. 그걸 이행시키는 물리력 행사를 하는 거지. 포크레인으로 때려 부십니다. 그죠? 그다음 네 번째 단계 비용 징수다. 공무원이 했거나 아니면 철거 업체가 했던 간에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비용 징수를 해야지. 나라에서 해주는 거 아니죠. 대집행 비용은 원칙적으로 의무자가 이제 납부해야 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청은 납부 금액 몇 억 들었다, 돈 내놔라. 그다음에 납부 기일 언제까지 돈 내놔라. 이렇게 이제 의무자에게 문서로 남겨야 되겠죠, 그죠? 문서로 납부를 명한다. 요겁니다. 요거는 3문단은 절차입니다, 절차. 대집행하는 절차, 그죠? 첫 번째 계고, 일단 경고를 하고 말을 안 듣네. 영장 받아가지고 너 영장으로 며칠 날 갈 거다 통고하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도 반응이 없으면 이제 포크라인으로 때려 부신다, 그죠? 부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부신 비용 또 다 내놔라 며칠까지 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과정 절차였다. 4문단 넘어갑시다. 4문단 봅시다. 대집행의 대상과 관련해가지고 특히 논쟁이 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때까지 뭐였습니까? 이제 행정 대집행이 어떤 거다, 그죠? 어떤 거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어떤 요건을 갖춰줘야지만 대집행이 가능한데, 요 세 가지 세 가지 요건을 얘기했고, 요 요건이 충족이 됐어. 그럼 이제 대집행을 실행을 합니다. 대집행 실행할 때 절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요 네 가지 절차가 있다. 이런 게 이제 행정 대집행이다 라는 얘기였고, 4문단에서는 이제 논쟁이 되는 것, 이런 어떤 행정 대집행에 논쟁이 되는 게 뭐다? 봅시다. 행정 대집행과 관련해가지고 특히 논쟁이 되는 것은 토지 건물의 인도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이다. 이게 뭔 얘기냐면 토지 건물의 인도가 뭐예요? 설명을 해놨는데 알아듣기 어렵게 써놨죠. 봅시다. 인도라는 거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어떤 지배를 이전하는 거예요. 인도를 하는 거야. 그죠? 양도, 인도. 그죠? 그러면은, 건축물의 어떤 지배권, 이 땅, 아니면 땅이 이거 내 거다.
아니면 뭐 이 건축물은 내 거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불법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 지배권 놓고 나가라. 불법이니까 나가라. 그거를 이제 그 대집행의 이제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대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강제로 끌어내는 거지. 대집행해가지고 그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으면 그 들어가가지고 그놈을 끌어내버리는 거야. 그게 이제 그 대집행하는 거죠. 대집행의 대상이 안 되면 강제로 끌어낼 수가 없는 거지. 그죠? 그 얘기인데 봅시다. 계속 봅시다. 판례. 요 얘기를 일단 요거부터 보고 할까? 요럴 경우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걸 봅시다. 그 대집행 대상이 되는 거, 강제로 끌어낼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강제로 끌어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강제로 끌어낼 수 있는 거, 대집행 대상이 되는 거, 강제로 끌어낼 수 없는 거,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얘기지. 봅시다. 일단 뭐 토지 건물의 인도라는 거는 점유 이전 행위. 그러니까 내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땅이든 건물이든 내가 지배하고 앉아 있어. 딱 들어앉아가지고, 그죠? 이게 다 내 땅이야. 이게 내 건물이야. 라고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넘겨야 돼. 인도를 해야 돼. 그죠? 뭐 국가든 뭐 다른 사람이든 그걸 넘겨야 되는 거야. 나가는 걸 말하는 거겠지. 퇴거를 말하는 거겠지. 그죠? 인도 의무, 그죠? 그러니까 나가는 거, 그게 이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느냐. 대상이 되면은 행정 대집행의 대상이 되면 강제로 끌어내는 거고,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못 끌어내는 겁니다. 끌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 두 가지 경우인데 봅시다. 일단 건물에서 나가는 거 퇴거죠. 퇴거. 점유이전 행위. 인도죠. 건물에서 나가야 되는데 이 건물은 남대로 푸죠. 그냥 그대로 있어. 나가기만 하는 거야. 그죠? 이때는 행정 대집행의 대상이 안 되는 거야. 끌어낼 수가 없다는 얘기지. 왜? 일단 나가는 거는 누가 나간다? 내가 나가야 되죠. 내가. 누가 해줄 수 없는 거야.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비대체적 자기 의무인 거지. 그죠? 대체적 자기 의무는 대신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거야. 의무자가 하지 않더라도. 근데 건물에서 나가는 거는 내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비대체적 자기 의무. 비대체적 자기 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잖아요. 그죠? 부자기 의무나 비대체적 자기 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건물에서 그냥 건물은 유지하고 그대로 냅두고 야 너만 나와. 너만 퇴거해. 이거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끌어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 그죠? 왜냐하면 비대체적 자기 의무니까. 이 사람이 직접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근데 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때? 건물에서 나가야 되고 또 그 건물을 또 철거를 해야 돼. 그러면은 건물이 철거를 하려 그러면은 나가야 되겠지. 그죠? 철거를 해야 돼. 이때는 유지하는 거고 이때는 철거해야 돼. 그 사람이 안에 있는데 철거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죠? 강제 집행, 강제 퇴거. 그죠? 요때는 이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거야. 철거할 때. 철거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사람이 있는데 철거가 되나요? 안 되죠. 그죠? 자동 퇴거가 되는 거니까. 점유 배제를 하기 위한, 점유권을 뺏기 위해서 강제 퇴거가 가능하다. 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강제로 끌어낼 수 있느냐, 강제로 끌어낼 수 없느냐, 강제로 끌어낼 수 있느냐, 강제로 끌어낼 수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요거 이해하고 이제 보면 좀 이해가 되겠죠. 봅시다. 처음부터 봅시다. 3문단. 대집행의 대상과 관련해가지고 특히 논쟁이 되는 게 사람 끌어내느냐 안 되느냐. 그죠? 건물에서 사람을 끌어내느냐 안 끌어내느냐. 토지의 건물의 이제 인도, 양도, 그죠? 점유를 포기하고 나오는 거, 그죠? 그런 게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대상이 되면은 끌어내는 거고, 대상이 될 수 없으면 집행을 못 하는 거죠. 그죠? 판례에 의하면 토지 건물의 인도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죠? 대부분은 토지 공원 시설 점유자, 토지 공원 시설에 앉아가지고 이게 안 된 땅이야, 뭐 이렇게 막 하는 거야. 그죠? 그렇게 하면 그런 판결에서 점유 배제, 점유권을 뺏는 거죠. 그 다음에 점유 이전, 그 나한테 점유권 내놔라. 그런 걸 목적으로 인도 의무, 나가야 될 의무, 그죠? 이제 점유권을, 지배권을 내려놓고 나가야 되는 거, 그죠? 그런 의무는 비대체적 자기 의무, 그러니까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야. 내가 그 건물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를 누가 대신해 줄 거야? 내가 나가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비대체적 자기 의무다. 비대체적 자기 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비대체적 자기 의무이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어제 판시했죠. 그죠? 법대로 쓴 거네. 그죠? 그러니까 점유를 이전한 행위는 오직 의무자만이 이행할 수 있죠. 그죠? 점유를 이전한 행위가 뭡니까? 그냥 내려놓고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 땅에서 나가는 거, 건물에서 나가는 거.
그거는 누가 해줘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그죠?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오직 의무자만이 이행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체적 자기 의무인 거지. 그죠? 이므로 타인이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것도 중요하죠. 잘 봅시다. 두 번째 이 얘기입니다. 건물 철거에 관해서 이때는 지금 얘기한 거는 건물이 유지되는 상황인 거고, 그죠? 지금 이제 건물이 유지되는 상황에 대한 얘기고, 요 이제 건물 철거 얘기가 들어오면 얘기가 달라진다. 봅시다. 다만 이제 뭐 대법원은 후속 판결에서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 의무자, 집주인이긴 한데 그게 불법이야. 불법 건물이야. 철거를 해야 돼. 그죠? 철거 의무를 가질 때 그때는 건물 그거에 이제 의무에다가 이제 퇴거 의무가 당연히 포함되는 거지. 응? 그러니까 철거 의무는 있는데 거기 점유하고 앉아 있어. 자리 깔고 앉아 누워 있다고. 안 나가고 버틴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철거가 안 되잖아요. 지금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럴 땐 퇴거 의무가 자동적으로 이제 포함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퇴거를 안 해버리면 철거 의무는 있는데 퇴거를 안 해버리면 철거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퇴거 의무가 포함이 된다. 자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점유 배제, 점유권을 뺏기 위해서 강제 퇴거 쫓아내니까 끌어내는 거지. 그죠? 그런 어떤 대지팡이 될 수 있다. 그죠?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그죠? 건물을 철거해야 될 때는 당연히 쫓아내야지. 그죠? 사람 앉아 있는데 철거가 되나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점유권 뺏기 위해서는 강제 퇴거가 돼야 된다. 강제 퇴거가 곧 대집행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대집행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 얘기였습니다. 말을 좀 어렵게 써놨죠. 그죠? 여기까지가 이제 4문단이었고 5문단 봅시다. 5문단 봅시다. 위법한 대집행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 요건 이제 딴 얘기네.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일단 1문단, 2문단, 이제 3문단에서는 이제 대집행, 뭐 절차, 요건, 내용 이런 얘기를 했었고 3문단에서는 이제 대집행을 하게 됐을 때 이제 논란거리, 그죠? 끌어낼지 안 끌어낼지, 사람을 끌어낼지 안 끌어낼지 그런 거 논란거리가 되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고 5문단에서는 이 건물 때려 부셔버리면 권리가 침해받죠, 그죠? 재산권이 침해받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봅시다. 위법한 대집행을 했는데 좀 위법해, 법을 어겼어. 그런 걸로 이제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들은 해당 행정청을 상대로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돈을 뜯어낼 수가 있다. 그죠? 국가를 상대로 돈을 뜯어낼 수가 있습니다.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절차가 요 네 가지였죠. 계고, 대집행 영장에 관한 통지, 그 다음에 뭐 대집행 이제 실행, 그 다음에 비용 납부 명령. 요거는 절차였죠. 총 절차적인 문제를 드는 거지. 그죠? 이거 이제 계고, 그죠? 영장, 그 다음에 대집행 실행,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징수, 요 네 가지 과정, 절차에서 뭐 위법 사항이 있다. 그러면 행정소송 해가지고 돈을 뜯어낼 수가 있다. 그죠? 모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다만, 대집행이 이제 이미 실행돼 버렸어. 예? 대집행이 돼가지고 포크레인 끌고 가지고 다 때려 부셔버렸다고.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고, 이거 알리는 거죠. 경고하는 거잖아. 그죠? 영장 통지, 먼저 가서 때려 부시겠다. 그런 통지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대집행 실행에 관한 소송, 대집행 실행할 때 뭐 포크레인으로 막, 부시지 말아야 될 거 막 부시고, 이렇게 됐을 때, 그런 소송들은 이미 다 끝나버렸어. 실행돼 버렸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소송들은, 이익이 상실된다. 이익이 없어진다.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비용 납부, 요걸로가 하나가 남네? 요걸로는 이익이 생기겠지. 그죠? 요걸로 물고 늘어져가지고 돈을 뜯어내야 된다. 그죠? 그래 보는 거지. 대집행이라는 물리적 실행이 이제 끝나버린 상황에서 지금 다 이제 끝나버렸네? 그죠? 실행까지 다 끝나버렸다고? 남는 거는 뭐다? 비용 납부 명령. 요건데. 돈 싸움 하는 거지. 그죠? 그럴 때는 이제 불법 사항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돈을 많이 뜯어내면 되겠지. 그죠? 끝나버린 상황에서 설령 이제 법원이 계고나 영장 통지 등의 이제 위법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미 철거된 건물을 철거되기 이전 상태로 되돌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돈으로 이제 싸우는 거지. 그때부터는 이제 손해배상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따라서 행정소송에서 대집행을 다툴 경우에 집행정지 가장 빠른 게 뭐다? 집행정지. 일단 계고에서 집행정지 할 수도 있고 영장 통지 왔을 때 집행정지 할 수 있고 그죠? 실행하기 직전에 집행정지 할 수 있죠. 할 수 있고 그죠? 실행하는 중간에 집행정지도 할 수 있죠. 어쨌든 간에 집행정지가 핵심이네. 그죠? 행정소송에서 대집행을 이제 다툴 경우에 집행정지를 신청해가지고 대집행 이제 실행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철거돼 버리면 이미 또 되돌리기 힘드니까.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
어렵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 되집행을 할 때 절차가 총 4개가 있는데, 이 절차 과정에 문제가 생긴 거는 행정소송 제기해가지고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6문단 넘어갑시다. 6문단 봅시다. 행정 대집행은 행정 의무의 이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수단이지만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치 행정의 원리라는 틀 안에서 운영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대집행을 할 때 막 위법적으로 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과하게 막 밀어붙여가지고 개인이 손해 보고 이러면은 행정소송 걸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때 좀 조심해야지. 그러니까 행정 대집행이 필요한데, 그죠? 필요한데, 행정상의 의무 이행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뭐 그거 놔두면은 계속 이제 공익에 이제 크게 이제 손해가 주변 사람들의 피해가 가고 하니까 반드시 해야 되죠. 중요한 수단이긴 한데, 그거 너무 세게 밀어붙이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 그 집주인이라든지, 그죠? 재산권에 이제 심하게 침해가 가니까 법치 행정의 또 원리, 법칙, 기본적으로 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따라야 되는 거지. 그 틀 안에서 운영돼야 된다. 특히 대집행의 이제 요건, 대상, 절차, 실행 방법, 뭐 그런 얘기 했었죠, 그죠? 대집행의 어떤 요건, 요 4가지, 요건 3가지, 하나, 둘, 3가지, 그다음 절차 하나, 그다음 둘, 그다음 3가지, 4가지, 그죠? 절차 4가지, 그다음 대상, 이런 거 집행 대상이 뭐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논쟁거리, 그죠? 그런 거, 그다음 실행 방법, 어디에 포크레인으로 부실 건가 아니면 뭐 좀 계고만 줄 건가, 또 그런 것들 다 해가지고 관한 어떤 법리적인 쟁점들은 행정의 이제 실효성, 행정을 해가지고 실효성 있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좀 편하게 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국민의 권익보호. 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개인의 재산권에 함부로 손해 주면 안 되죠, 그죠? 라는 두 가지의 이제 균형점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제 그런 걸 2개의 이제 균형점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 계속 이제 논쟁이 붙는 거죠, 그죠? 따라서 행정청의 대집행권 행사의 이제 필요성을 인정을 하되 필요해요. 야, 대집행권 하면 막 그 포크레인 끌고 가지고 때려 부시고 그러면 나쁜 행동 아닌가? 그거 아니죠, 그죠? 그 이제 뭐 그 건물이 곧 무너질 것 같고 아니면 뭐 그 악취가 나고 막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지고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필요성을 인정하되 또 너무 막 재량권 남용해가지고 막 그 공무원이 꼴 보기 싫다고 그냥 때려 부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재량권의 남용이나 일탈 이런 게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제하는 사법심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지. 그죠? 그 문제가 생기면 행정소송 제기해가지고 돈을 뜯어내면 됩니다. 그죠? 중요하다. 요거는 이제 그 위법함 대집행이라든지 아니면 그 개인재산권 보호, 그죠?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뒤쪽은 어렵지가 않았고. 네, 여기까지 보고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문제가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여기까지 보고 문제로 넘어갑시다.